네,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울릉도 공습 경보 뉴스의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울릉도 인근에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지면서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 지역에. 아직까지도 그 공습 경보는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세 분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함께 한번 보시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세 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저 세 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에 합참이 발표한 거는 저 탄도미사일 세 발을 포함해서 한 10여 발의 다종의 미사일이 동해뿐 아니라 서해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여기서 일단 주목할 점은 저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울릉도와 거리가 저렇게 167km 떨어졌는데 울릉도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양욱 의원님, 이 NLL 이남에 일단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거는 얼마 만인 거죠? NLL 이남에 미사일 떨어진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그 NLL 이남에 그것도 거의 영해에 근접하게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예. 이것은요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 영해에 대한 거의 공격 혹은 영공을 침범해 들어와서 영공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영해 인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미사일이 떨어졌다라고 낙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근처에 와서 떨어진 게 없네, 피해가 없네 하고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국제사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이 얼만큼 호전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 기본적인 국제 질서나 이걸로 얘기가 안 되는 집단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추후에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응징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놀랐고 오늘 오전 8시 55분경에 모든 방송에 갑자기 삐 이런 경보음과 함께 공습 경보,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 이런 큰 자막이 떴었죠. 이게 사실상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우리 영해에 북한이 미사일을 떨어뜨린 것은 오늘 국방부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의 얘기였습니다. 3스타 중장인데요. 근데 양욱 의원님, 지금 보시면 우리 북방 한계선 NLL 이남이라고 하지만 속초하고는 불과 5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울릉도와는 167km입니다. 예. 저게 물론 그냥 바다에 떨어진 거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저건 NLL 이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인데 북한이 저렇게 무모하게 대담하게 저렇게 오늘 미사일을 쏜 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북한이 여태 올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왔는지 혹은 그 이전 해부터 어떠한 모습을 취해왔는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그러니까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략핵 고도화와 전술핵 실전 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소위 이제 전술핵에 해당하는 미사일들을 계속 발사를 했고요. 예. 특히나
그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요, 핵 무력 정책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핵 미사일로 언제든 먼저 공격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핵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게 통상은 전쟁을 막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발사하고 나서보다는 발사하기 전에 의미를 갖는 것이 핵 억제력인데,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핵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자신들의 국가 이득을 위해서. 네. 이런 거의 국제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자 9월 말, 그다음에 10월 초까지 계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 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 그러니까 자 솔직히 이전 상황에서는 뭐 평화를 위장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옴싹달싹 못하게 했는데, 예. 자 이제 이게 새 정부에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 최대한 자신들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이득 이런 것들을 얻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북한이 하고 있는 거는 핵 협박이다. 핵 협박이다. 이것을 과거에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간 솔직히 4년, 5년 동안 열심히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북한은 벌었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위협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예. 실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